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이 할 두 분의 전문가 말씀드릴게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상경 멘토 그리고 교보증권의 윤여민 멘토와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가 이름을 신한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예. 아직 입에 안 붙어서 좀 생소합니다. 조금 어색하죠. 네,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멘토. 오늘 이제 주제부터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앞서도 제가 오프닝 얘기하면서 반도체들의 반등이 좀 반갑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격의 K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괜찮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경 멘토부터 얘기를 나눌 텐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절하고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드려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전일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AMD나 인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좀 시장을 좀 이끌었는데 워낙 최근에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대치가 낮은 가운데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서 56% 정도 기대치가 낮은 상태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4분기나 5분기 뒤에 이런 부분들이 발현이 됐는데 아마 2분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년 네. 상반기 이후부터 이런 부분들이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낙 기대치가 낮은 가운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시각이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강하게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강하게냐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어제 오늘 일단 오르고 있다라는 면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오전장에 오르는 거에 비하면 오후장 들어서 음봉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상승폭은 줄긴 했거든요. 윤여민 멘토께서는 반도체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섹터들도 상당히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을 좀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좀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투자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공장 가동률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투자액도 지금 감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고객사의 재고가 먼저 소진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뭐 신규 고객이라든지 교체 수요 발생하는 등으로 어쨌든 사이클이 좀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보통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빠지는 오히려 좀 그런 현상을 좀 보다가 최근에는 좀 이런 좀 주가가 어떻게 보면 미리 선반영을 하는 느낌? 그래서 그 실적 발표 당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지 않는 또 그런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자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우려들을 대부분 다 반영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투자가 감소되거나 혹은 이제 공장 가동률이 조정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주가가 좀 미리 반영을 하면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앞에서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내년 2분기, 뭐 3분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램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지금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TF까지 만들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 손정희 회장 들어와서 네. 안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업무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는 얘기가 있고요. 전일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컨퍼런스를 해주면서 시장에서 좀 반향을 좀 일으킨 부분이 있고 최근에 좀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좀 이런 얘기까지 맞물리면서 주가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쳐주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물적 분할해서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거는 이제 증권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도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애플처럼 자사주를 시장에서 많이 산다거나 이거 소각을 좀 더해준다거나 이게 1번 직접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재고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윤여민 멘토께서는 어떤 재고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이제 M&A든지 뭐 나스닥 상장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앵커님께서 좀 서두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7년에 1나노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애플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TSMC의 단가 인상을 좀 받아들였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운드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고객사에게 어떻게 보면 공급자 우회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3나노, 2나노 같은 이런 미세 선단 공정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거의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파운드리에서 수요를 잡는 혹은 뭐 이제 기술이 더 발전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TSMC에 있는 고객들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D램과 낸드 쪽 같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시장이 크죠. 한 2배 이상 크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주문형으로 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출 관련돼서는 좀 사이클을 좀 덜 탈 수 있는 좀 그런 섹터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파운드리가 제가 볼 때는 반도체의 어떤 성장을 좀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주주들은 사실 그 주주 배려 정책에 좀 강한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현금 많은 거 이거 좀 주주들 위해 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배당을 뭐 특별 배당을 해서 많이 주던가 아니면 이걸로 주식 사가지고 태워서 주가의 가치를 올려주던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진짜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TF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내부에서 논의를 좀 하겠죠. 근데 오늘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반등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건 뭐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상경 멘토님? IT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은 가운데 시장 돌아서면서 외국인들 원달러 부분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급적인 이슈, 그러니까 국내 지금 외국인 매수 1, 2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워낙 많이 바스켓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면 최선화되는 업종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중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하이닉스가 가장 우선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얘기해 봅시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좀 실적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상황이죠. 지금 10월 7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그리고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제가 볼 때 뉴스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LG라든지 뭐 삼성 SDI, SK 온 같은 사실 이제 그 배터리 셀 3사 관련돼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지금 2분기를 넘어서 3분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지금 매크로 시황이 안 좋아진 상황인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지금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820억 정도가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앞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집중적인 어떤 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4,7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한 26% 정도 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의심이 없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뭐 자동차 섹터 좀 상당히 좀 충격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2차전지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호실적이 계속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전체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게 셋업체들은 좀 주가가 강한데
소부장 쪽으로 들어가면 또 안 좋거든요. 오늘 주가 다 빠지고 있는데 이상경 멘토께서는 오늘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3개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 부분들을 전가가 가능한데 네. 5, 6월 달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중국에서 수출 제한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이 걸리면서 가격 전가가 원활히 되느냐는 퀘스천 때문에 아마 셀업체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으로 그리고 작은 중소형지 위주로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적 증설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조로 가고 있는 SK온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레포트가 2개 나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가격 전가 부분 그리고 시장 이런 업계 MS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얘기가 도는 흐름들이 네.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아마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서 커머디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가가 됐는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셋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최선호도가 될 것 같고 보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SDI 쪽으로 좀 관심을 갖되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정도 좀 이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이런 셀 세트 업체에 투자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먼저 윤여인 멘토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셀 3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같은 소재주보다는 아웃퍼폼을 좀 못했다라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좀 예외를 두다 하더라도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비례해 본다고 하면 오히려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반등이 오게 된다고 하면 네. 그 급락 전에 강했던 섹터들에게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주 이방원에서 이제 2가 2차 전지를 좀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저평가 구간까지 매력이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셀 3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투자에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장 지배력에 대한 부분 혹은 뭐 이제 분할이라는 이런 이슈가 없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선호도가 좀 갈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 배터리 업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삼성 SDI가 좀 더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할 만하다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경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 늘을 때마다 ROE가 8% 증가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의 매출량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되 시장에서 오늘 레포트가 나온 가운데 주가 반등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이격을 줄이는 상태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최선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CEO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BM 다음에 가장 크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연시킬 수 있는 자회사, 모회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 조정을 받을 때마다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좀 사서 모아간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시장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셀 업체보다는 소부장 중에 에코프로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랑 그 2차 전지가 괜찮습니다. 특히 셀 업체들이 괜찮아서 같이 점검을 좀 해드렸고요. 대부분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 얘기를 했으니까 네이버 좀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이버가 5%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외국계 보고서와 함께 미국의 리셀 업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업체죠.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2조 넘게 인수한다는 얘기가 같이 들려왔는데 어제는 뭐 공매도도 있었고 외국계 셀 리포트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까지 빠지는 거는 M&A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윤여인 멘토 이 네이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급락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셀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좀 컸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뭐 증권가에서 이제 ELS 터치 락인 물량이 좀 쏟아지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확실히 좀 수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러한 부분이 9월 초부터 거의 하루 이틀을 빼고서는 계속 지속적인 좀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연기금 기간까지도 계속 매도 물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적정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좀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IT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 쪽에서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이후부터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집중적인 제가 볼 때는 좀 조명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이죠. 좀 국감 관련된 부분부터 이슈를 좀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업들의 이익 하향화가 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얼마큼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같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비교되는 것들이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과 좀 연관이 되면서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는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좀 수급 이슈가 좀 같이 네. 겹치면서 좀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좀 지지라인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경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빠질까요? 네이버 한 해 영업이익이 1조 2, 3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수한 미국 기업을 2조 3천억 정도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아마 2년치 영업이익을 M&A에 투여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는 외국인 시각에서는 여기서 주가를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은 M&A 효과를 좀 봐야 되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수급적인 좀 이슈가 맞물리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불황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아마 마케팅 비용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비용은 감안한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주가가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 아마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그 중고업체가 단순하게 이번에 한 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일본과 스페인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국내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가지고 가는 컨셉은 정확하고 그림상으로는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멈추는 구간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주가에 대한 좀 반락을 좀 기다리는 좀 판단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다음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비교했을 때 네이버한테 점수를 좀 주는 거는 해외 동남아 쪽에서의 여러 가지 계열사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미국 회사 하나를 인수하는데 시장의 평가는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기서 나올 실적이나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만약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어떤 정보라든지 데이터 이 부분은 나중에 활용할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OLED입니다. OLED 얘기 최근에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OLED 시장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립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오랜만에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할까요? 네, 사실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투자와 관련된 뉴스가 좀 먼저 나왔었죠. 네네.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 거의 5년 만에 투자를 재개한다는 좀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이제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부터 좀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최근에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투자 소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급이 좀 강하게 잡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에서 특히 이제 LCD 관련된 쪽에서 많이 좀 따라왔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거의 뺏긴 상태에서 특히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이제 OLED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금 투자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24년에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남았죠. 지금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네. 좀 빠르게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4분기부터 발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이익을 볼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좀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들이 좀 많이 좀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는 먼저 좀 선반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OLED 관련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전반적으로 TV 수요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반등을 좀 찾겠다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연관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LCD보다는 좀 OLED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OLED주가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상경 멘토께서는 지금 관심 갖고 OLED주가 좀 더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발표한 LG에서 27인치, 32인치 네. OLED 진출은 굉장히 큰 이슈고요. LCD 이전에 CRT에서 LCD로 가면서 모니터 혁명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마트라든지 백화점 가서 OLED, QLED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QNED까지 저희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백라이트를 가지고 쌌던 게 LCD고요. OLED 같은 경우에는 LED를 바탕으로 명암을 쏘고 거기에서 블랙과 하얀색 명암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게 LED인데, 반응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블랙과 화이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OLED 쪽 27인치, 32인치는 가장 큰 수요가 저희가 이제 PC방 모니터라고 하잖아요. 컴퓨터에 대한 모니터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고요. FPSB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게임 업체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향을 일으키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하면, 이런 중소형 모니터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 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준비를 하고 내년 CES에 발표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업계에서 MS를 가져갈 수 있는 큰 파일을 가져가는 LG 디스플레이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투자 발표라든지 네. 시장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OLED 관련주들 좀 눈여겨볼 만합니까? 특히 뭐 장비나 이런 쪽에 그러면 관심 둬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올해 연말에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오늘은 기대감이고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이후에 하반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 관련된 관련주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저희가 뽑은 다음 이슈는 카카오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뭐 재밌게 저희가 바닥을 보았는가 뭐 이렇게 뽑아놨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반등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반등에 대한 시점이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면 바닥인가에 대한 논란이 시장에 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플러스 금융지주 회사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여민 멘토와 좀 얘기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금융지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실적에 있어서만큼은 역대급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이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 확대가 좀 계속 추세가 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또 대기업도 대출 수요까지 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가계 대출에 대한 성장 부진을 좀 상쇄하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신한지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주에게 좀 환원 정책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배당, 뭐 자사주 소각 같은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이제 임기를 좀 앞둔 좀 이제 그룹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확대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뭐 BNK 금융지주를 좀 시작으로 해서 특히 뭐 NH 농협금융지주 같은 사실은 좀 중소형주긴 합니다만, 이런 지주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임원에 관련된 회장과 관련돼서 지금 좀 임기를 앞두고 연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좀 노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주주환원 정책은 상당히 강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시장이 밀릴 때 좀 어떻게 보면 금융주들이 방어를 한다기보다는 좀 같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환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금융주주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대형 지주회사들 투자가 그렇게 재밌는 종목들은 아니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 있거나 배당 이슈가 나오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이럴 때만 반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상경 멘토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뭐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이라든지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흐름인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약세를 뜰 때마다 상대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고배당주라든지 금융업종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가자라는 입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카카오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 창구를 본다라고 하면 전부 외국인 창구거든요.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데드캣 바운스에서 아마 쇼티지,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따라왔던 물량들을 좀 반등 이후에 좀 채우는 네네. 정도 반발 매수세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슈는 이제 네옴시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중동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시장의 테마주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옴시티도 있고 최근에는 동계아시안 게임 개최와 관련된 뭐 수혜주도 언급이 되고 있던데 이 이슈 좀 점검하겠습니다. 윤여민 FP하고 얘기할까요? 일단은 뭐 카타르 월드컵도 그렇고 네. 이제는 좀 중동에서 좀 많은 이제 스포츠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좀 이제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 2029년에 좀 개최한다고 지금 좀 선정이 됐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과 좀 상당히 좀 대척점에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딴지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이제 언론인 자말 관련돼서 지금 암살 사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배우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좀 실추된 이미지를 좀 회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대외적인 이벤트를 좀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사우디에서 F1 포뮬러가 좀 열렸고요. 올해 또 이제 그 구부 펀드 지원으로 해서 이제 PGA 관련된 이제 대학 막격이죠. 그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까지 출범을 하면서 사실 좀 대형 좀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러한 좀 네옴시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처음엔 좀 테마적으로 움직였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이제는 테마가 아닌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주력 섹터로서 좀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한미글로벌이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약간의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러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좀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 플로우에 대한 어떤 네네. 움직임으로서 테마를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네옴시티 얘기 나왔을 때 워낙 규모가 큰 투자여서 이거 진짜로 하긴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동계아시안 게임까지 거기서 한다는 얘기는 그런 건물들 짓지 않으면 중동에서 동계아시안 게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동계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한다. 그러면 수혜주들은 거기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정말 수혜를 받겠구나 이렇게 또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까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저희가 아프리카 TV를 꼽았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TV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트위치가 국내에서 사업을 접는 게 아프리카 TV의 수혜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경 멘토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아프리카 TV 한 4번 정도 탐방한 업체인데 네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스타트업을 할 때부터 장기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켜본 기업입니다. 아프리카 플랫폼을 가지고 국내에서 BJ라는 특수적인 직업을 만든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동계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관련된 스포츠에 대한 중계권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MLB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올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지만 업무 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고 새로 들어오는 BJ라든지 이제 이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퀘스천을 갖고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BJ 이후에 어떤 부분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OTT라 그래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쿠팡 플레이까지 경쟁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주가가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을 잡고 반등을 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위치 쪽에 그 게임과 관련된 방송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그 방송하던 사람들이 다시 아프리카 TV로 돌아올 거다. 이건 아프리카 TV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증권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제 오늘 오랜만에 아프리카 TV가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